100년 전 3월 1일 한반도의 자유의 외침이 울려 퍼지던 그날. 그리고 100년이 지난 2019년 우리는 그날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사진 보시고 네. 어떤 분들인지 한번 봐줄 수 있으세요? 윤봉길 열사님, 안창호. 안창호 선생님. 몰라? 기억이 안 나. 알았는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많으죠? 그것이 등록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이 계기로 많은 세계인들이 3.1 운동의 정신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날이 중요한 날로 알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100년 역사의 기록을 앞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날로 지금 돌아가 본다. 대한 독립이 시작된 곳. 10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 이곳에 남아있다. 이곳의 땅, 이곳의 하늘이 기억하는 그날. 1890년대에 이미 탑골공원에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는 한반도 최초의 근대식 공원입니다. 백성들의 휴식 공간이자 회합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이 이미 구한 말부터 많은 민의 표출의 장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3.1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늘과 백성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팔각정.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곳이 결국 평화의 목소리와 자유를 갈망하는 3.1 운동의 장소로 선택된 것이다. 그리고 3.1 운동의 이념을 담은 독립선언서.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서울에서 천안 아운의 장터를 지나 제주도까지 전국은 만세 물결로 타오르게 된다. 그 중심에 손병희 선생이 있었다. 독립운동가였던 손병희 선생은 독립선언서의 작성 대원칙을 다음과 같이 세운다. 평화적인 방법, 비폭력을 근간으로 한 온건한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자. 이 3.1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단순히 조선인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각국, 중남미, 아프리카 곳곳에 일본만이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열강에 의해서 식민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곳의 백성들은 많이 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독립선언서는 그런 면에서 이 한국인의 역사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류 공통의 역사, 공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혹은 인권 신장을 위한 운동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계 유산적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숨죽여 쓰여진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7일까지 손병희 선생을 포함한 민족 대표 33인의 서명을 받았다. 독립선언문은 민족의 역사적, 정신적 유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이 담겨져 있고 비폭력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아시아 공동체의 평화 공동체의 구현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폭력 정신과 평화의 의지가 담겨 있던 독립선언서는 당시 천도교에서 경영했던 보성인쇄소에서 총 2만 1,000장을 인쇄하였고 드디어 3월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 일제히 배포되었다. 농부의 손에, 학생들의 손에, 안악의 손에 들려있던 독립선언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우리의 자주 독립 의지가 담긴 독립선언서.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에 숨겨진 비화가 있다. 서울시 행천동의 한 오래된 건물. 인도의 고전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란 뜻을 가진 딜쿠샤. 이 건물의 주인은 앨버트 테일러라는 미국인이었다. 평범한 미국인 사업가 부부가 살았던 빨간 벽돌집. 과연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 3.1운동이 이 한반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앨버트 테일러 가족인데요. 3.1운동 바로 하루 전날 2월 28일 저녁에 그의 첫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일에 바빠서 이 출산장을 보지 못하고 저녁에야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아들인 거 너무 반갑잖아요. 안아드는데 아기 강보 밑에서 우둥퉁퉁 종이뭉치가 떨어진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독립선언서였던 겁니다. 당시 한 언론사의 서울 특파원이었던 앨버트 테일러. 그는 독립선언서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작성 후 일본에 있는 동생에게 보냈고, 그의 편지와 함께 3.1운동도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이는 중국 오사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독립 후 딜쿠샤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수십 년을 외로이 방치됐다. 2006년 앨버트의 아들이 한국을 찾으면서 그제서야 국내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100년 전 파란 눈의 외국인이 알린 우리의 3.1운동. 100년이 지난 2019년, 이제는 우리가 직접 세계의 3.1운동을 기록하려 한다.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유엔 유네스코 본부가 위치해 있는 프랑스 파리. 역사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시 곳곳이 오랜 역사의 상징물로 넘쳐난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 바로 세계 문화유산이자 파리의 대표적인 건축물 에펠탑이다. 에펠탑은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으로 이뤄냈던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물로 세워졌다. 왕과 귀족에게 반기를 든 시민들이 모여 이뤄낸 프랑스 혁명. 이때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현재 이 인권선언은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 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L'homme, d'une façon égalitaire, au centre de la société, enfin, pour construire la société. Déjà la fin de la monarchie, c'est peut-être plus de parole au peuple et on va dire qu'il reste un gros côté contestataire maintenant qui est laissé au peuple français.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만 39개로 전 세계 4위에 올라있는 프랑스. 세계문화유산은 각국의 문화와 역사, 그 깊이와 폭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볼 수 있어 많은 나라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힘쓰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은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는데, 유네스코는 인류 역사상 중요한 기록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은 어떻게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In terms of craft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rchitecture, the French Declaration has been a fundamental in the same way as the Magna Carta in the United Kingdom has been. So for me, it is an affirmation of human values, of human rights even, and the extent to which these inform our lives now. So it is a foundational document. 3.1운동 역시 전 세계가 지켜야 하는 가치 있는 역사의 기록으로 인정받고 그 의의를 계승하기 위해 세계 기록유산으로 남기려는 것이다.
Documentary heritage can serve an important educational role, particularly for research purposes. If you have these documents preserved, especially their original state, and it is important to have that historical connectedness so that we understand why we are who we are and why we are dealing with the kinds of issues that are on our hands now. So we believe that this is an important role that documentary heritage plays. 현재의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를 일깨워주는 3.1운동. 자유를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100년 전 그날을 기록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시작됐다. 우리가 3.1전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방대한 양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데 모여지는 작업이 없었습니다. 뭐 현충원에 따로 있다든지 독립기념관에 따로 있다든지 각 지자체에 따로 있다든지 각 단체 따로 모여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진을 통해서 최종 DB 작업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사업이다. 유네스코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기록에 대해 최적의 기술을 통해 보존을 돕고 누구나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일을 한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훈민정음은 한자로 쓸 수 없었던 말까지 완벽하게 표기해 한국인 문자체계에 혁명을 불러왔으며 누구나 문자를 쉽게 배울 수 있게 했음을 인정받은 단독 기록이다. 또한 조선시대 의서 동의보감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 동의보감이 등재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특징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 서구에서는 거의 19세기 와서 공중보건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데 그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뭐 수세기에 앞서서 왕이 일반 대중의 어떤 그 보건 위생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학자들 통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인정받아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단지 우리 기록물을 이 세계 기록유산 목록에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 기록물이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그걸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3.1운동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 UN 회원국의 기록 자료가 배포되어 전 세계 주요 도서관이 3.1운동 자료를 보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세계사 교과서나 관광 가이드북을 통해 우리의 역사적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비폭력 저항을 했던 우리의 한인들, 우리의 선조들은 지구촌에서 존경받고 마치 프랑스 혁명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등재를 완료하면 우리가 프랑스 혁명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등한 그런 역임받는 민족이 된다. 경기도 수원시 3.1운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줄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다. 바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 저희 3.1운동 서포터즈는 3.1운동 역사에 대해서 강연이나 세미나를 진행해서 배우는 활동도 하고 또 지금 현재의 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저희 시대에 맞는 자주독립선언서를 발표해보자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3.1운동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실제로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5.4운동 같이 다른 나라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1운동은 정말 크고 대단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 전 서울 인사동 거리에 또 다른 청춘들이 있었다. 인사동 쌈짓길을 수놓은 우리의 아리랑. 영상 하나로 세계를 감동시킨 3.1절 플래시몹.
아리랑과 3.1절 정신이 만나 역사적 하모니를 만들어낸 인사동 아리랑. 인사동 아리랑의 주역 새청춘. 그들은 왜 인사동에서 아리랑을 연주했을까? 여기 있네, 누나. 여기 있네. 야, 너 그래도 똑같지 않냐? 비슷해요, 지금이랑. 그치? 네. 안경 썼어. 아유, 와, 사람들 많았다. 몇 명이었지? 그때 합창까지 하면은 한 70명 정도 됐어요. 진짜 많았다. 다 합치면은 100명 넘었죠. 아리랑이라는 게 한국의 어떤 문화인 것 같은데 막상 한국에서는 그걸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는 다큐를 하나 봤었고요. 아리랑을 거리에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그때 3.1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국경일에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일일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연주자분들도 다 동의를 해주셨고 같이 왔고 곡도 나왔고, 그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는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만든 기적.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어르신들도 부르시는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부르는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소름도 돋는 것도 있고, 뭔가 굉장히 먼 일이었는데 이 연주를 하고 나서 가까운 일이 됐잖아요. 근데 그건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그걸 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3.1절 날 노는 날로만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1년에 한 번은 되새겨 볼 수 있는 날이 더 될 것 같아서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3.1운동이) 시발점이 되어 대한독립에 불씨를 붙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건 100년 전 역사가 만들어준 선물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이다. 대한독립 만세, 그 100년의 외침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